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이성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이제 무릎 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크게는 정말 뭐 많게 10만 번도 넘게 하루 종일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가 무릎 네, 관절이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예. 무릎은 사실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고 사용도 제일 많이 하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중을 전체 다 받고 있죠. 네. 예, 우리 몸의 전체 하중을 다 받고 있는 가장 큰 관절이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의 연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릎의 연골이 손상되면 굉장히 많은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연골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손상이 됐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어떤 통증을 좀 호소하시나요? 네,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릎이 날씨가 좀 흐리거나 하면은 시큰거리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뭐 할머니들 예전부터 많이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릎이 시큰거리다고 하면은 뭐 다들 연골이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아시지만 무릎이 붓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물이 찼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물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대개는 거의 연골이 이미 좀 닳아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연골이 있으면 부드럽게 윤활이 되기 때문에 다 펴지고 다 굽혀지고 하지만 연골이 좀 닳아 있으면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그래서 윤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골이 안 덮여 있는 뼈랑 맞닿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범위가 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구부리거나 쪼그릴 때 통증이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나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는 보통 이 무릎 관절을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면 이 앞부분에 있는 대퇴골 앞부분에 있는 활차구라고 하는데 연골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굽혔다 폈다 하면서 소리도 나고 약간 뭐 비닐 같은 걸 문지르는 느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꺼끌꺼끌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진찰해 보면 이렇게 굽혀 보면은 만져질 수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연골 손상 부위를 네.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무릎의 연골이 손상됐을 때 통증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환자들이 호소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네, 가게 맞습니다. 되면 네. 어떤 검사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되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당연히 정형외과는 가장 좋아하는 엑스레이죠. 네, 맞아요. 뼈 엑스레이는 사진. 뭐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네. 자, 네.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엑스레이는 정형외과에서 뭐 가면은 무조건 찍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진찰을 먼저 해보겠죠. 그래서 만져보고 무릎 어디 불편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실 나가시면 바로 엑스레이실로 맞아요. 갑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실에서 누워서 찍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서서 찍거든요. 무릎은 특히 서서 찍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서서 찍게 되면 당연히 위에 있는 대퇴골이랑 아래에 있는 정강이 뼈가 붙어서 나올 것 같은데 엑스레이상에서는 저렇게 떠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연골이 있어서 그래요. 네. 연골이 대퇴골에도 있고 경골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엑스레이를 서서 찍지만 저렇게 간격이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연골이 많이 닳아 있겠구나 이렇게 의사가 판단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MRI 검사죠. 그렇죠. 예. 네. MRI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MRI 검사는 뭐 근골격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에 해당하는데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안쪽 연골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연골 자체가 전체가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결손이 있는지 그리고 결손이 얼마나 두께가 많이 닳아져 있는지 이런 걸 네.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이 닳아 있는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뼈에 이미 멍이 이렇게 하얗게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골괴사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동반되어 있는 연골판 손상이나 인대 손상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내시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 연골도 내시경으로 그 안을 좀 들여다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건 수술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릎 관절에 이제 내시경을 넣는다는 거는 사실은 뭐 검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술입니다, 일종의. 예,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해서 들여다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술할 때 찍은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왼쪽 상단 사진 보시면 탐촉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살짝 연골을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탄력적이면서도 약간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젊으신 분이라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 하얀색 그 관절 연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간씩 푸석푸석해지고 좀 너플너플해진 연골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연골이 조금씩 닳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연골 활차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앞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점점 닳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증상을 조금씩 느끼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방치된 상태로 가면 5번째와 6번째처럼 연골이 아예 탈락돼서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된 부분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런데 연골은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손상이 되면 스스로 낫질 않아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연골이 손상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연골이 손상되는 그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조그만 손상 같은 경우는 뭐 MRI 찍으면서도 자주 보여지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경우 많고 연골이 내가 연골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연골이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큰일 난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세요. 그래서 네. 연골이 만약에 손상이 정도가 적다면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진통소염제라고 알고 계시는 그 정형외과 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이런 걸로 먼저 해보시고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흔히 우리가 접하는 게 연골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PN이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거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번씩 맞으시는 분도 있고 이걸로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골이 좀 안 좋다고 해도 꼭 수술을 하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어서 설명드리면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뭐 저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쓰긴 합니다만 주사 치료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증상은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오히려 약간 더 녹는다고 하죠. 그래서 더 얇아지는 경우가 있고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전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보존 치료에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이제 시술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술적인 방법도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보존적 치료 실패하면은 당연히 이제 환자분이 너무 아파요. 뭘 해주세요 하면 수술적 치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시술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때 카테고리를 만들었지만 요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본인의 자가 골수를 농축해서 그거를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수술로 넘어가기 전에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네. 이제 수술의 단계로 가는 그렇죠. 거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전부터 연골이 닳아져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연골재생술입니다. 네. 연골재생술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연골 절골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연골이 닳게 되면 거의 내측으로 연골이 닳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O자로 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연골을 재생을 하려고 열심히 치료를 해도 축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내반되어 있는 변형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절골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게 인공관절 네. 치료까지. 그 정도가 이제 아니다고 판단되면 연세도 65세 이상이거나 이미 그 연골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엔 당연히 가장 좋은 치료인 인공관절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도와주는 방법 중으로 이제 수술 중에서도 무릎 연골 재생술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이죠? 무릎 연골 재생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거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골수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저절로 연골이 생성되게 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이게 좋은 수술이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병변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2.5 제곱센티미터 정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골수를 자극시키는 그 정도만으로도 매우 호전되기 때문에 2.5cm 정도면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 크기는 사실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그 혈전이 생성되면서 그게 저절로 연골로 대체가 됩니다. 네. 시간이 좀 흐르면. 그런데 그 연골이 그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유리연골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니고 섬유연골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연골로 대체되는 그게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큰 병변에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연골의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 콜라겐으로 된 보강제나 아니면 생물학적 제제들이 요새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섬유연골로 재생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신체에서 그냥 살펴볼 수 있는 모든 관절, 뭐 손가락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작은 관절, 큰 관절 모두 덮여 있는 연골은 유리연골이라고 하는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유리연골은 굉장히 투명하고 밝은 백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중이나 마찰력을 모두 잘 견딜 수가 있고 약간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면서도 굉장한 그 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골 전체에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연골은 사실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떤 미세 천공술이나 자극술을 이용해서 이 연골을 얻고 싶지만 사실 재생되는 것은 섬유연골이라는 연골로 재생이 됩니다. 그 섬유연골의 특징은 마치 섬유처럼 질기고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에서는 추간판이나 아니면 연골판, 무릎에 있죠. 무릎에 있는 이런 연골판처럼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데 체중 부하나 뭐 강한 압력에는 잘 견디지만 네. 탄력이나 아니면 마찰이나 이런 거에서는 유리연골을 대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닳아버린 연골이 스스로 좀 재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으로 무릎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성희 원장님과 무릎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 이성희 원장님과 방송 도중에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갱년기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찌고 무릎도 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고 최근에 아직 치료하신 이력은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 병원을 좀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뭐 주변에 정형외과는 굉장히 많고 좀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그냥 통증을 다루는 클리닉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형외과로 방문을 권고드리는데요. 일단 50세 여성분들은 굉장히 정형외과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손목이 아픈 경우도 많고 네. 뭐 팔뚝이 아프다. 여러 가지 뭐 허리도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무릎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릎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호르몬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붉거든요. 근데 무릎은 체중이 불면은 바로 표시가 나는 관절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무릎이 걷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살이 갑자기 빠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살짝 아파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 보시고 또 진찰을 또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무릎에 또 붓지는 않았는지 또 눌러봤을 때 압통이나 이런 거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일단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러닝머신에서 뛸 때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픕니다. 라고 전화 주셨어요. 최근에 파스 좀 붙이려고 찜질 치료했는데 네. 그래도 좀 통증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네.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아마도 뭐 환자분한테 들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더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운동을 별로 안 하시다가 갑자기 러닝머신을 한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러신 게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면 연골이 닳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연골이 안 닳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이 굉장히 올 수 있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이라고 하면 그 운동이 자체가 본인의 근력보다 너무 초과하는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 그 러닝머신 같은 거를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무릎을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안전하게 통증이 유발 안 되는 범위에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요 무릎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네. 이 근육이 무릎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무릎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붓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뭐 뛸 때가 아니고 그냥도 발생하거나 자꾸 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오셔서 MRI를 빨리 찍어보시던지 아니면은 뭐 의사 진찰을 정확히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차근차근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연골 재생을 위해서 뚫린 구멍에 이제 저희가 보강제를 넣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보강제도 어떤 성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보강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도 궁금하셔서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천공수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까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자세한 설명을 뭐 드려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골수 재생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cm 제곱센티미터보다 크면 아무리 구멍을 뚫어도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재생이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는 수술이긴 네. 한데 왜냐하면 이후에 목발을 좀 짚고 환자분이 좀 활동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나중에 관절경을 또 들어가서 보면 병변이 큰 경우에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골수 재생술을 한 위치에 보강제를 쓰는데 가장 편하고 뭐 간편하게 예전부터 썼던 거는 콜라겐 성분으로 된 그러니까 제2형 콜라겐이죠. 유리연골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인 제2형 콜라겐을 도포를 함으로써 좀 넓은 병변에도 좀 연골이 효과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좌측 하단에 보면 자가 연골 배양후 이식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 연골을
한번 어디서 무릎이나 아니면 늑연골 같은 곳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식할 수는 없고 그 연골 세포를 실험실에서 증폭을 시켜서 한 6주 정도 배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로 안쪽에다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연골 이식술이라기보다는 연골 세포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넓은 병변에도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러니까 골수 자극술을 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골의 손상 정도도 크고 그리고 두께도 많이 이제 달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시는 건데 이 줄기세포는 제대열에서 채취해서 그거를 따로 정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약 48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안에다가 주사로 이렇게 붙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연골 재생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 네. 이식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죠? 네, 일단 줄기세포는 저희 나라 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세포예요. 네. 사실 줄기세포 이슈가 좀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황석 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 분들보다 훨씬 많이 좀 인식이 잘 되어 있으신데요. 이 줄기세포가 만능세포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생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될 때는 아까 전에 섬유연골로 재생된다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유리연골로 재생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미세천공술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천공술보다는 약간 더 그 드릴이 조금 두꺼운 드릴을 사용하게 되지만 절개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인공관절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의 손상이 굉장히 커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또 연세가 많으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천공술만으로는 젊은 분한테는 효과가 좀 많지만 연세가 많은 분한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휜다리 교정술, 그러니까 경골 절골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다양한 무릎 통증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나이 되돌리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줄기세포를 이식술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좀 이제 많이 하시던데 줄기세포를 어떻게 이식하는 건지 그 과정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줄기세포 이식이요? 네. 줄기세포 이식은 뭐 이식을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절경을 이용해서 미세 천공술을 해서 안에다 붙여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주사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요새 궁금해하셔가지고 진료실에서도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골수 세포를 어디서 이제 채취를 해야지 이제 그거를 이식이 아니라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채취를 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는 우리 몸 여기저기 다 골수가 있지만 가장 풍부하게 있는 위치는 골반뼈입니다. 골반뼈. 그래서 골반뼈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골반뼈를
골반뼈에서 채취한 그 농축물을 채취한 그 물질을 그냥 투입하면 많기 때문에 농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축물을 무릎 관절각 내에다 주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비맥이라는 치료입니다. 네. 이 자기 골수면 자가 골수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수 세포 같은 경우는 본인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어디서 이렇게 랩에서 채취해가지고 제품화되어 있는 제품은 따로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뭐 그 풍부하지는 않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탯줄이나 이런 데 재대열에서는 그렇게 많이 따서 사용하지만 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몸에서 직접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인 골수를 채취하는 그거는 장골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상 장골극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골반 뒷부분에 있는 톡 튀어나온 그 부분 또는 앞부분에 튀어나오는 전상 장골극이라고 하는 네. 그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하고 그쪽 부분에 약간 관처럼 생긴 거를 꽂아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는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개는 잘 견디시고요. 그 관을 통해서 약 60cc 정도 골수를 채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이 조금 불편한 상황은 끝납니다. 골수는 채취가 끝나고 그걸 키트에 넣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거기서 농축액을 약 한 5cc 정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분이 그 편안한 상태로 누워 계시거나 뭐 앉아 계실 때 무릎 관절강에다가 정확히 넣어주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골수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약 30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네. 간단하게 시술이 끝나고 그리고 척추 마취나 다른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면서 당일 바로 보행이 가능한 굉장히 빠른 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다양한 무릎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또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건강 매거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안경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상담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대 아버님 전화 주셨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픈데 나이 때문에 수술은 어렵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치료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세가 80대시거든요. 80대시면 건강이 굉장히 뭐 환자분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연세 시기는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연골 재생술을 쭉 말씀드렸지만 80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골 재생술보다는 인공관절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공관절술을 하기에 병원을 가셨는데 수술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못 하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을 잘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른 내과적 질환이나 이런 거가 크지 않으면 아마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술을 가장 제일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가 골수세포의 주사 치료 같은 경우도 하실 수는 있으나 아주 많은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하면 큰 기대는 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상담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증상을 호소해 주셨고 네. 최근에 통증 완화 및 연골 영양 주사 치료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좀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네.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6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치면서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퇴행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0대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무릎이 퇴행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골이 한번 찢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한번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해보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MRI 찍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관절경을 이용해서 연골 부분을 좀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네. 물론 봉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의 후각 기시부 부분 같은 부분이 찢어졌다. 그렇게 하게 되면 6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뭐 봉합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 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호전이 쉽지 않다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네, 여기 보시면 51세 남자분이셨습니다. 무릎의 안쪽, 그러니까 내측으로 통증이 있으셨고요. 붓기가 다른 곳에서 뭐 물을 빼기도 하고 했는데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는 수차례 해보았는데 호전이 없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8도 정도 내반 변형, 그러니까 O자형 무릎이시죠. O자형 약간 변형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네, 상태네요. 휘어 있으시고 네. MRI 상태에서도 연골이 내측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셔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근이 결국은 절골술을 하면서 무릎을 좀 펴주면서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절골술을 해서 안에다가 금속판을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이시고요. 자, 다음 다음 사진 사진 볼게요. 보면 자,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네. 사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관절경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직접 노출이 되어 있죠. 많이 드러나 있네요. 네. 네. 사실은 요 정도까지 다 파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미세 천공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좀 남아 있는 연골들을 다 예쁘게 다듬고 이렇게 노출을 다 시킨 다음에 약간 좀 크기가 좀 클 수도 있는데 전에 보여드렸던 미세 천공술보다는 약간 큰 구멍을 이용해서 드릴을 뚫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착을 시켜놓고 안에 피브린 글루라고 해서 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연골을 이식을 해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네. 네. 자, 실제 시술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시술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모습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쉐이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드릴빗으로 지금 약간 구멍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안에 그 밑에 연골하고 해서 골수가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지금 된 부분이 연골을 네, 좀 다듬고 맞습니다. 구멍을 내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약간 피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골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주사기로 이렇게 넣어드리는 그 장면이 중간엽 줄기세포 네. 그거를 이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풀처럼 붙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점점 약간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안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포가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궁금한데요. 시술 후에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 모습은 금속을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네. 1년 정도 있으면 금속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절골술을 한 그 금속을 제거하면서 어차피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절경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경을 보실 때 예전에 1년 전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골이 차 있는 모습이죠. 예. 네, 차 있는 모습이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하얗고 아까 말씀드린 유리 연골로 재생이 된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다양한 무릎 통증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정확하게 골라야 된다는 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사실 이제 뭐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좀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그 기간이 그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이 되실 것 같은 분이 일단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재활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진 않지만 목발을 좀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좀 싣지 않아야 연골이 확실하게 더 잘 자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일단 재활의 과정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다른 치료를 먼저 고려해 봤는데 효과 없는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연골 손상 부위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2.5 제곱센티미터보다 작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잘 차오르고 작은 병변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인공관절은 본인이 아직은 원하시지 않는 또 인공관절 하고 싶어도 65세가 아직 안 되셔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고려 대상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어떤 사례였는지 보여주시죠. 네. 자, 53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분도 역시 바깥쪽으로 약간 뼈가 좀 휘어 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분보다도 훨씬 더 좀 보시면은 15도 정도 네. 내반이 되어 있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뭐 원래부터도 지팡이를 양손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다니시는 중증 파킨슨 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셨는데 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양쪽에 지팡이를 짚어도 걸으실 수가 없고 타병원에서 이미 연골 주사도 맞고 여러 치료를 해봤는데 안 돼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MRI를 봤죠. MRI를 봤는데 안쪽에 매우 심한 연골 결손도 있고 뼈가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하얀색으로 굉장히 심한 멍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절액도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아까 전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육연골 절골술을 하고 연골 재생술, 이식술을 하는 게 바람직했지만 네. 환자분은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본인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활이 어려울 것 같고 재골절이나 아니면은 골류합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서 그래서 비맥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 몸에서 후상 장골구에서 잘 채취를 해서 깨끗하게 무릎에다가 관절각 내에 주사를 했고요. 네.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워낙 통증이 심했고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치료이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일주 이후에 이제 외래 방문하셔서 매우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네. 이게 뭐 그냥 시간 지나서 해결된 거는 아니고 계속 다른 치료도 해보고 연골 주사도 해보고 물도 계속 빼고 보고도 했는데 호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급성기 통증도 많이 완화시키고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비맥 치료, 이제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뭐 비맥도 시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할 수 있는 보존책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거에 이제 효과가 없을 때 고려 대상이 될 거고요. 관절염이 너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연골 손상이 전혀 없는데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사기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 닳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제 어느 정도 닳아져 있는 관절염 등급 2 내지 3기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술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 연골 재생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이 항상 수술을 좀 꺼려하세요. 네. 그래서 수술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신 그런 두려운 환자분들한테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재활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목발을 짚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갖기 어려우신 뭐 회사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바쁘셔서 그렇게 시간을 못 내시는 분, 또는 양쪽이 다 안 좋으셔가지고 어느 한쪽을 먼저 하고 재활을 하면서 목발을 반대쪽 발로 짚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반대쪽에 무릎이 너무 무리가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맥 치료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줄기세포 이제 이식술 그리고 주사 치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줄기세포인 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수술이냐 시술이냐겠죠. 그쵸. 그래서 수술이 뭐 당연히 더 효과가 뚜렷할 것이고 확실한 치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 줄기세포 이식술은 안에다 구멍까지 뚫고 안에다가 직접 모를 심는 것처럼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는 아주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좀 밭을 좀 일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확에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이식술을 직접 한 게 훨씬 더 뭐 거의 대부분 자라나겠고요. 줄기세포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통증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그리고 주사 치료까지 쭉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 사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12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시큰거리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네. 진통제 그리고 통증 주사 치료 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호전이 없어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네. 12년 전에 무릎을 다치셨을 때 일단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70대인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거의 대부분은 연골이 닳아져 있죠. 연골이 닳아져 있으신데 만약에 이제 내원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관절염의 등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거나 4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성분이기 때문에 근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여성분에 비해서 있으신 편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셨다는 얘기는 관절염이 좀 심하다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70세 연세가 인공관절 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줄기세포 뭐 이식술이나 이런 거 하기에 적합한 연령대인 건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공관절술을 하기 가장 적합한 연령대시죠. 그래서 아픈 거가 지금 진통제나 통증 주사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매우 뛰어난 치료인 인공관절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전화 상담 접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시고요. 무릎이 아픈데 주사 대신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고 6개월마다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그 6개월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당연히 연골 주사겠죠. 그 히알루론산일 것 같고요. 이 치료를 가장 먼저 해보는 건 맞습니다. 이 치료가 가장 기본 치료거든요, 연골 손상에.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는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대신 상태도 70대 초반일 수도 있고 후반일 수도 있긴 한데 70대 초반이신 경우에 본인이 상당히 아프신데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연골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합니다. 네, 물론 절골술을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효과가 굉장히 괜찮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골이 2기 내지 3기 정도 손상이 되어 있고 아직은 이 정도면은 관절 많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인공관절술을 할 정도는 아닌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주사 치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 그런 치료들을 받기 전에 이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치료는
의사와 잘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치료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약물 치료와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특히 운동 치료 많이 걸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날도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걷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그리고 고관절 근력을 많이 길러주시면 무릎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는 그래도 이제 호전이 없다면 빨리 주변에 가까운 정형외과나 아니면 통직치료과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셔서 본인의 연골 상태를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